네, 안녕하십니까. 득도동굴입니다. 자, 오늘 11월 14일에 더 올 뉴 그랜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집에 더 뉴 그랜저 IG가 있어서 제가 많이 몰아봤던 사람으로서 그랜저의 어떤 옵션이 가성비가 좋고 꼭 필수적인 옵션인지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감가가 안 되는 옵션들을 설명드리면서 결국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까지 생각하면 들어갈 옵션 다 들어가고 차량을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듯이 오늘도 홈페이지에서 견적 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D 올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리고 LPG,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되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가성비 있게 그랜저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아닌 2.5 가솔린이 있는 왼쪽을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골라야 되는 부분은 차의 트림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캘리그래피가 가장 좋은 거의 풀옵션 차량이고, 그 다음 순서로 익스클루시브, 프리미엄 이렇게 있는데, 원래 그래도 제일 싼 차가 제일 앞에 있었고 비싼 차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비싼 차 사라는 건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색깔도 하얗게 이것만 구사를 해놔서 마치 뭐 이거 사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 옵션 선택의 방향은 360도 서라운드 뷰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가 각각 어떤 옵션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신형 그랜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 옵션들이 정말 빵빵합니다. 거의 제네시스 뺨치는 그런 옵션들이 기본으로 다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옵션 고르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옵션 장난질을 엄청 많이 친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저렴한 프리미엄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만 짚어보면, 첫 번째로 안전기술. 요즘엔 아반떼부터도 이런 안전기술들은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자, 이렇게 차량 보행자 등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고 여기 밑에 캘리그래피에 있는 교차 차량, 정면 대항차 등등 등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도대체 무슨 차이냐 고민이 되실 텐데, 사실 갑자기 어디서 차가 튀어나온다든지 앞차가 급정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항할 수 있는 센서가 여기 기본 트림보다는 캘리그래피에 몇 개 더 들어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면 충분합니다. 웬만한 독삼사에도 이 정도 센서 이상의 옵션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아래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용을 늘려서 좀 아래 트림으로 차량 구매를 유도하려는 내용 늘리기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차선을 유지해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도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맞은편에 차가 오는 부분을 알아서 하이빔을 꺼주는 하이빔 보조도 기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자율 주행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HDA라고 불리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 관련 옵션이나 반자율주행 관련 옵션들은 이거면 충분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네시스 옵션 고르기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부분인데, 여기 적혀있는 반자율 주행 이외에 여기 현대 스마트 센스 2라는 걸 보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리고 진출입로에 대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등이 적혀있는데,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는, 센서가 한두 개 더 달려있긴 하겠지만 실제 사용 빈도가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옵션만으로도 반자율 주행 및 안전 관련 옵션은 충분하다. 현대 스마트 센스 2는 어떻게 보면 장사를 위한 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량이 5천만원 넘는 제네시스에서도 고르지 않았던 그런 옵션들입니다. 휠은 18인치 휠이 적용되고, 나중에 차량을 가성비 있게 되팔기 위해서는 휠 인치업을 하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휠 크기를 올리면 승차감도 조금 안 좋아지고 연비도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물론 굉장히 멋있어지긴 하지만 그런 효율적인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휠 사이즈가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LCD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 넓은 디스플레이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요. 밑에 아래 보이시는 부분은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따라고 하죠. 핸들 뜨거워지는 거, 이것도 들어있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 그리고 동승석에 전동 시트까지 기본으로 들어있고, 2열까지도 열선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스마트키, 프로토 자동 에어컨 등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옵션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스마트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적혀있는 스마트 트렁크는 차 키를 가지고 트렁크 뒤로 갔을 때,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트렁크를 직접 열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을 인식해서 트렁크를 자동적으로 열어주는 기능이 스마트 트렁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열고 닫을 때 전동으로 작동이 되는 트렁크는 아래 프리미엄 초이스에서 보이시는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이 다 기본 옵션이지만 전동 트렁크는 기본 옵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한 프리미엄 트림에 빠져있는 옵션을 생각해보면 1열 통풍 시트, 2열에 통풍이 들어있는 건 필수적인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HUD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기본 프리미엄 트림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 단계 위인 익스클루시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전동식 트렁크,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저는 거의 필요가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고가 방어도 거의 안 되는 옵션이고요. 운전석에서 동승석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도 거의 필요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외 후방 센서들이 조금 추가가 되었는데, 그랜저를 2년 넘게 주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옵션들이 작동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후진을 하면서 주차를 할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저속으로 주차를 하면 거의 문제가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옵션들은 너무 과한 안전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를 보시면 위에 들어있는 옵션들은 당연히 다 들어있고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반자율 주행 및 안전 관련 옵션들, 그리고 휠 사이즈가 커지고 전반적으로 외장 내장재가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디자인 측면들의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캘리그라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아래쪽에 풀터치로 공조 장치를 조절한다는 건데, 자, 이거 보인 김에 이 부분이 쓸모가 없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이전 세대 더 뉴 그랜저 IG에서 제가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주행 중에 풀터치 컨트롤러를 작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깡통 모델은 어떻게 들어있냐 라고 보여드리면 사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고급감이 떨어지지 않고 또 물리 버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행을 할 때 훨씬 더 실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옵션은 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이미 12.3인치 LCD 클러스터랑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전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형, 그러니까 간지는 충분히 충족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를 비교했을 때 프리미엄에 웬만한 거 다 있다. 하지만 익스클루시브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가 있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다. 전동 트렁크도 있다. 그 외에는 의미 없는 옵션이다. 캘리그래피는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현대차 직원들이 차량 할인받으면서 살 때 넣는 사치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이런 트림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엔진을 고를 것이냐, 그리고 2륜을 고를 것이냐, 4륜을 고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을 신차로 살 때는 2.5 가솔린, 그러니까 CC가 가장 낮은 가솔린을 고르는 것이 나중에 중고가 방어율이 가장 높고요. 이런 3500cc라든지 LPG 이런 제품들은 고객들이 일부 사람들로 특정됩니다. 그 말은 중고차 시장에서 찾는 사람들이 제한된다는 말이죠. 고배기량의 차를 사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3500cc나 6기통 이런 거를 사고 싶을 때는 차를 중고로 사라. 그래야 감가가 이미 많이 진행된 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신차로 구매할 때는 2500cc 가솔린을 구매하는 것이 감가 방어율이 가장 좋고 가장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디올류 그랜저 같은 경우는 4륜의 옵션은 가솔린을 3500cc로 선택해야만 고를 수 있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저는 오늘 2500cc를 고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전륜,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을 하는 2륜 차량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캘리그래피는 사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익스클루시브랑 프리미엄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가격은 대략적으로 500만원, 정확히는 495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서라운드 뷰, 360도 어라운드 뷰를 꼭 넣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익스클루시브 깡통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프리미엄 옵션에서 몇 가지 옵션만 추가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서라운드 뷰가 그랜저 같은 세단에서 꼭 필요한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프리미엄 트림을 고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을 고를 때 나중에 중고가 방어율까지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차량의 색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이번 그랜저 정말 외형이 특이하면서도 멋있는 느낌도 있고 젊은 느낌도 있으면서 중후한 느낌도 있고, 뒤에는 지금 차량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정말 디자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말씀드릴 건데, 중고로 되팔 때 감가가 가장 안 되는 색상, 제가 족보처럼 항상 말씀을 드렸죠. 블랙 색상이랑 화이트 색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게 대부분 화이트 컬러는 기본 옵션이기 마련인데 이 옵션을 고르면 10만원 추가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난한 컬러는 실버라든지 그레이 색상이 되겠는데, 그래도 블랙 앤 화이트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이번 그랜저는 화이트에서 10만원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블랙, 검정 색상의 그랜저를 추천드리고 싶고, 사실 10만원이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면 화이트 컬러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장 색상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내부도 정말 예쁩니다. 스티어링 휠도 특이하고, 내장 색상 같은 경우는 물론 호불호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중고로 차량을 되팔 때 선호되는 옵션이 뭔지 설명드릴 때는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 브라운이나 레드, 아니면 좀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시트처럼 어느 정도 어두워서 이염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한 블랙 시트는 아닌 그런 옵션들을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내장 시트 같은 경우는 운전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고르시는 것이 맞지만, 차량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을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너무 밝은, 이염이 쉬운 베이지나 밝은 그레이, 화이트 컬러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 너무 물량이 많고 무난한 블랙 모노톤, 또 그리고 이 색깔이 먼지가 쌓이면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브라운 시트, 심지어 위쪽은 이번에 인디고 색상이 들어가면서 투톤이거든요. 무료로 가장 낮은 트림에서도 이런 투톤 컬러를 고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그랜저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디고 브라운 투톤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블랙 앤 브라운 투톤,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하지만 물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투톤 컬러의 시트 중에서 이번에 인디고 브라운 투톤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평이 있습니다. 아래 시트 옵션들은 가장 저렴한 프리미엄 모델에선 고를 수 없고 대부분 캘리그라피나 위트림으로 가야 고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고민을 하지 않고 저는 인디고 앤 브라운 투톤을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옵션을 고를 건데요. 첫 번째로 보이시는 파노라마 선루프,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예측이 되시겠지만 저는 항상 차를 신차로 구매할 때는 이 선루프 옵션을 추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루프 옵션은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100% 가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선루프를 지금 120만원 주고 구매를 하게 되면 내가 5년 뒤에 차량을 되팔 때에도 120만원이 거의 그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옵션을 무료로 이용한 셈이 되겠죠.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것이 최초에 구매한 가격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돼지저금통에 120만원 넣었다가 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보시면 세단치고 굉장히 선루프가 넓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파노라마라는 게 붙어있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번에도 선루프 옵션을 추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시는 옵션은 HUD 옵션인데요. 사실 이게 HUD가 한번 쓰던 사람들은 중간에 없애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는데 사실 HUD뿐만 아니라 아래 LCD 클러스터의 내비게이션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현대차에는 이미 나오고 있고, 결론적으로 HUD는 중고차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인정을 받는, 감가 방어율이 50%가 되지 않는 옵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필수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 HUD 옵션을 저는 제외할 거고요. 다음 옵션은 파킹 어시스트 옵션인데 이 부분이 프리미엄 트림에는 들어있지 않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라운드 뷰 모니터만 한 80만원, 90만원 주고 추가할 수 있다 라면 저는 추가를 고민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같이 묶여있는 이런 옵션들 있죠.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옵션이 있지만 한 번도 작동된 걸 본 적이 없고요. 후측방 모니터, LCD 클러스터 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사이드 미러에 비해서 거리 감각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절대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옵션까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이 파킹 어시스트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리고, 사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카탈로그를 보시면 프리미엄 기본 모델에도 여기 주차 관련 옵션을 보시면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옵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할 때 소리 나는 거 있죠. 삑삑삑삑 소리 나다 가까워지면 삐삐삐삐 소리 나는 그 옵션이 전방 후방 모두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대신 카메라는
앞에는 없고 후방에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가 작은 차는 아니긴 하지만 센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차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전방 거리 경고도 있기 때문에, 후방은 요즘 다 웬만한 차에는 있지만 전방 경고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솔직히 양쪽이 닿을 리가 뭐가 있습니까?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도 필요가 없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좀 아쉽긴 하지만 145만원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추가하기에는 차가 3-4천만원짜리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따라서 추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은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인데요. 이 옵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수 옵션 중에 앞좌석 통풍 시트, 특히 남성분들은 있으면 꽤 도움이 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제일 크죠. 전동 트렁크가 들어있는 옵션 패키지이기 때문에 130만원짜리 프리미엄 초이스를 넣을 생각이고, 디지털 키는 사실 있으면 좋죠. 스마트폰으로 미리 시동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이 옵션은 조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이나 이런 지문인식 옵션은 아예 쓸모가 없고, 시트도 기본 옵션은 인조 가죽 시트인데 고급감을 올려줄 수 있는 천연 가죽 시트까지 이 프리미엄 초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개 중에 4개는 쓸모 있는 옵션인 거거든요. 가격도 아까보다 저렴한 130만원이기 때문에 이 옵션들은 중고가 방어율도 굉장히 훌륭하고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돼서 프리미엄 초이스는 추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현대 스마트 센스고요. 이 옵션은 85만원이고 안전 관련된 옵션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 아이를 키우고 있다든지 뒷부분에 노약자 분들을 태울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뒤에서 차가 오면 차문이 안 열리게 하는 안전 하차 보조라든지, 그리고 주행 중에 내가 왼쪽으로 깜빡이 넣고 왼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뒷차가 오고 있다 하면은 핸들에 진동 울리면서 왼쪽 차선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그런 후측방 충돌 경고 알림까지 옵션이 들어있고, 사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서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가족분들의 구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추가하시길 고려드리고, 사실 이 옵션은 중고가 방어가 거의 되지 않는 옵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옵션들은 거의 뭐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플래티넘 옵션인데요. 19인치 휠, 오히려 휠 사이즈 커지는 거 중고가 시장에서 거의 인정 못 받고요. 이 앰비언트 무드램프 때문에 젊은 분들은 조금 관심이 많이 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중고가 시장에서는 아예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이 좀 가장 어떻게 보면 멋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플래티넘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차 만들기를 이렇게 완료 버튼을 누르면 개별 소비세 인하 전 기준으로 4,050만 2천원에 블랙 색상의 그랜저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투톤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출고를 하면은 정말 가성비는 끝판왕이다. 5년 뒤에 차를 되팔아도 거의 큰 감가 없이 필요한 옵션은 다 누리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서라운드 뷰가 아쉬운 분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서 프리미엄에서 제가 말씀드린 옵션들 추가하고 서라운드 뷰까지 넣어버리면 거의 익스클루시브 가격이 되어버리거든요. 서라운드 뷰 넣으실 분들은 바로 익스클루시브로 넘어가셔서 파노라마 선루프만 딱 추가해서 4,428만 3천원, 꽤 가격이 나가긴 하죠. 거의 시작 가격이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서라운드 뷰 안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만원 극초반원대로 합리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보스 이런 옵션은 중고가 방어가 아예 안 되는 옵션이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것으로 2022년 11월 14일에 출고된 신형 그랜저 D 올류 그랜저의 옵션을 추천드리고 견적을 내보는 영상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